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장 막판 움직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는 27만 6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금방이라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움직였는데요. 장 마감이 가까워지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26만 3천 원대까지 밀려버렸어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루 만에 13,000원이 빠진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끝난다고 해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가만 보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중 흐름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가가 곧 고가였고 장중 내내 고점을 낮추며 밀렸어요. 쉽게 말해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장이 끝나기도 전에 상당수가 물렸다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시각 7월 22일 3시 11분입니다. 곧 장 마감 시간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아니에요. 강하게 출발한 주가를 누가 위에서 받아냈는지, 그리고 그 매물이 내일까지 이어질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의 양봉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양봉 안쪽에 강한 매도 압력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처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날에는 대응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급등이 이어졌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남았는지, 외국인이 현물까지 계속 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의 흥분과 장 후반의 현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코스피가 강하게 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전일 종가 25만 9천 원보다 크게 높은 27만 6천 원에서 출발했어요. 시작부터 거의 7% 가까이 뛰어오른 겁니다. 이 정도면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27만 6천 원을 찍은 뒤였습니다. 주가가 위로 한 번도 제대로 뻗지 못했어요. 장중 고가와 시가가 똑같았다는 건 개장 직후 형성된 가격이 오늘 가장 비싼 가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뒤로는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나왔고 결국 상승분 상당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시장에서는 좋게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시초가에 강하게 들어온 추격 매수가 위에서 물렸고 기존 보유자들은 반등을 이용해 물량을 덜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급락장에서 못 팔았던 물량, 손실을 줄이고 싶었던 물량, 단기 반등만 기다리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장 막판에 쏟아진 물량이 단순한 차익 실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추가 하락을 예상한 자금이 먼저 빠져나간 걸까요? 이 답은 오늘 차트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일 시초가와 외국인 현물 수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중 외국계 창구에서는 약 88만 주 정도 매도 우위가 추정됐습니다. 전날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함께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장중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다만 외국계 창구 추정치와 최종 외국인 수급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장이 끝난 뒤 확정 수급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최종적으로도 순매도를 기록하고 그 물량이 장 후반에 집중됐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의 급등을 이용해 물량을 넘긴 흐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장중 매도 우위가 줄어들고 종가 부근에서 다시 현물 매수가 들어왔다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오늘 하락이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 그쳤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아침에는 선물 상승과 함께 프로그램 매수가 빠르게 들어왔지만 그 돈이 종가까지 남아있지 않으면 주가를 계속 받쳐주기 어렵습니다. 장중에 들어왔다가 장 마감 전에 빠져나가는 돈은 방향을 만든 자금이라기보다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자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물과 선물이 함께 움직이는지 봐야 해요.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현물을 판다면 지수는 버틸 수 있어도 삼성전자 주가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기 시작해야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가격은 26만 3천 원입니다. 장중 저점이 형성된 자리이고 장 막판 매물을 받아낸 가격대이기 때문이에요.
내일 주가가 이 가격 위에서 출발하고 빠르게 회복한다면 오늘의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6만 3천 원이 장 초반부터 무너지고 거래량까지 늘어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매수자들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매물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전일 종가인 25만 9천 원을 다시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25만 9천 원은 단순히 어제 종가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발생한 갭 상승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이 가격까지 밀리면 오늘 아침의 상승분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늘 상승을 새로운 추세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쪽에서는 27만 6천 원이 강한 저항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가격에서 대량의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돌파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27만 6천 원 부분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는지 매물을 받아내면서 고점을 높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27만 원을 다시 넘었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본전을 기다리는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강한 흐름은 27만 6천 원을 잠깐 찍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버티며 종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격보다 유지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내일 가장 좋은 흐름은 분명합니다. 오늘 확정 종가 위에서 출발하고 26만 3천 원을 깨지 않은 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붙는 겁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유지되고 거래대금이 실리면 오늘 장 막판 하락을 단기 차익 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합권에서 시작해 좁은 범위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답답해 보이겠지만 무조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면서 26만 3천 원을 지켜낸다면 급등 이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다시 급등하는 것보다 안정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26만 3천 원 아래에서 출발한 뒤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 매도까지 계속되는 경우예요. 이때는 25만 9천 원을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마저 무너지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장 초반 10분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요즘 시장은 시초가의 방향을 강하게 만든 뒤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시초가보다 오전 1시간 뒤 그리고 오후 수급이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고 물으면 대부분 좋은 회사라고 답할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고 HBM과 첨단 패키징 기대도 남아있습니다. 로봇과 AI, 전장과 파운드리까지 중장기 성장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회사라는 말이 내일 주가까지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주가는 기대가 실적으로 바뀌는 속도와 시장이 그 기대에 지불하려는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HBM 출하량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주요 고객사 공급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봐야 해요. HBM4와 HBM4E의 양산 일정도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공급 계약인 LTA가 어느 정도 실적 가시성을 만들어주는지도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른 사업부 손실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좋은 전망만 이어지고 이익 추정치가 따라오지 않으면 주가는 먼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로봇과 AI 사업 역시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다만 로봇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당장 다음 분기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장기 재료와 단기 주가 신호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일 주가는 결국 수급과 가격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이미 많이 보유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들은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바로 추가 매수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26만 3천 원 지지 여부와 외국인 현물 수급을 확인하세요. 비중이 크면 수익보다 계좌 변동성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나 레버리지까지 사용한 분들은 대응이 더 빨라야 합니다. 현금으로 투자한 사람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쓴 사람은 시장이 기다릴 시간을 정해줍니다. 25만 9천 원까지 무너지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막연한 반등 기대보다 비중과 감당 가능한 손실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크지 않고 현금도 충분한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서둘러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내일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한 뒤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말고 시장이 확인해주는 만큼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오늘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건 매수 근거가 아니에요. 26만 3천 원을 지키는 힘, 외국인 현물 매수, 프로그램 수급, 반도체 업종의 동반 강세가 함께 나타나는지 봐야 합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급등을 놓쳤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따라간 사람보다 흐름을 확인하고 기다린 사람이 훨씬 유리해졌어요. 내일 저점을 높이고 27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혼자만 보지 말고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유독 약하다면 삼성전자 내부의 매물 부담을 의심해야 하고요. 반도체 전체가 같이 밀린다면 개별 기업보다 시장 위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전기와 기판주, 패키징주, MLCC 관련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이 종목들에 먼저 거래대금이 붙는다면 반도체와 전자부품 안에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반대로 관련 종목까지 모두 밀리면 오늘 반등이 업종 전체의 추세 전환은 아니었다고 봐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 종목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가 살아있다면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전력기기와 전선, 냉각 관련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사라진 건지 다른 업종으로 옮겨간 건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줄었다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빠진 돈이 다른 주도주로 이동했다면 시장 안의 머니무브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지수보다 돈이 향하는 경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오늘 미국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 흐름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오른 만큼 국내 반도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 국내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내일 시초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알파벳과 인텔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의 실적도 중요합니다. AI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데이터 센터 지출 계획이 유지되는지가 국내 반도체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실적 발표 직후 주가 반응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기대보다 약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해외 반도체 흐름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내일 외국인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면 삼성전자에는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약해지고 환율까지 튀면 오늘 장 막판 매물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뉴스 제목보다 실제 자금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는지, 더 사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에 따라 대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의 10%인 사람과 70%인 사람이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같을 수 없고요. 그래서 종목 전망만 듣고 대응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계좌 상태부터 같이 봐야 합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 때문에 놓지 못해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아요. 기다리더라도 이유와 확인할 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어디까지 기다릴지, 어떤 신호가 나오면 비중을 조절할지 정해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변동성이 커져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하락장 대응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먼저 볼 지표와 기다려볼 수 있는 신호,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변화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기준으로 한 종목에 돈이 과도하게 몰려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시장보다 유독 약한 종목부터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반도체 ETF 자료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과 SK하이닉스 움직임을 크게 따라가는 상품, 국내 반도체 전체에 분산하는 상품은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반도체 ETF라고 전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돌아선 뒤 돈이 먼저 향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볼 수 있도록 히든 종목 자료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져 싸 보이는 종목을 모은 자료가 아닙니다. 실적이 유지되는지, 수급이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남들보다 몇 분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 프로그램 매매, 거래대금 변화를 바탕으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반도체 장비와 패키징, 기판, MLCC,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에 먼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보다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한 신호를 늦게 확인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 주에는 대응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급등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 이후에도 돈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신청 링크를 누른 뒤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뒤 연락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을 마치면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습니다. 댓글에 별도로 연락처를 남기거나 개인 메신저로 먼저 접근하는 곳은 주의하시고요.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대응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첫 번째 확인 가격은 오늘 장중 저점인 26만 3천 원입니다. 이 가격을 지키면서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들어오면 오늘 장 막판 하락은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만 3천 원이 무너진다면 전일 종가인 25만 9천 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이 가격까지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중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반등이 나와도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서둘러 따라가지 마세요. 반대로 26만 3천 원을 지키고 27만 원대를 회복한다면 오늘 고점인 27만 6천 원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가격을 잠깐 넘는 것보다 거래량을 동반해 위에서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종가까지 지켜야 반등의 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큰 분들은 수입보다 계좌 방어가 먼저입니다. 현금이 충분한 분들은 저점 확인 없이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직 고유하지 않은 분들은 시초가를 쫓지 말고 외국인 수급과 첫 1시간의 저점부터 확인하세요. 내일의 핵심은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미리 맞히는 게 아닙니다. 26만 3천 원을 지키는지, 25만 9천 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외국인이 현물까지 사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신호가 나오면 대응하고 신호가 없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장 막판에 쏟아진 물량이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추가 하락의 시작인지는 내일 확인됩니다. 시장은 정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지만 돈이 움직인 흔적은 반드시 남깁니다. 그 변화를 늦게 확인하지 않도록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버틸지 내 계절을 점검하고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26만 3천 원, 외국인 현물 수급, 프로그램 매수의 종가 유지 여부 이 세 가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